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중요한 게 뭐죠? 그렇죠. 프리미엄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납부한 돈만 하는 게 아니라 피 같은 프리미엄이 또 이렇게 보통 붙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한다. 정답은 2번. 다음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상속은 유산세다. 전체 재산 돌아가신 분의. 증여세는요, 내가 받은 것, 유산 취득세 방식이고요. 자,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주소가 중요하죠. 피상속인 주소. 증여세는 누가 내요? 받는 사람이 내죠. 수증자의 주소.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정답은 5번. 틀렸죠. 그래서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절세 방안에 관한 거죠.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배우자 공제 최대한은 30억까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재산이 많다 그러면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죠. 금액이 크니까. 일단은 신고해야지 가산세를 내지 않는 거죠. 안 냈더라도 일단은 신고 자체로서 신고 관련 가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자, 금융재산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부동산, 즉 부동산은 이렇게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낮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절세 방안이 될 수 있고요.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다. 너무나 당연하죠. 자, 보유기간이 오래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양도 같은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증여 같은 걸 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처분해버리면 그 양도 차익이 이제 실현이 되면서 세금이 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유기간이 오래된 부동산은 처분하는 것보다는 상속 증여로 통해서 넘겨주는 게 낫다. 5번이 틀렸죠. 다음 출제 예상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별 3개의 문제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상속인과 유류분의 연결입니다. 유류분이라는 게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것의 절반까지는 되는데 사촌 이내 혈족에는 해당 사항이 없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 다음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배우자와 아들, 딸 한 명씩 있어요. 자, 근데 딸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얼마인가? 자, 보니까 배우자에게만 상속한다고 했어요. 자식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나 보네. 자, 그러면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이해하는 게 편하죠? 아들과 딸이 있었으니까 자녀. 배우자 있어요. 어르신이 돌아갔다 치고. 자, 배우자에게만 상속한다. 그런데 30억 있었네요. 은행 채무가 2억이 있었으니까 뭐예요? 그렇죠. 28억이네요. 28억. 28억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죠. 채무 빼야 되니까요. 자, 다른 상속인은 없고 사전 증여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비율이 1.5대 1이죠. 근데 딸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 1.5, 11이니까 3.5분의 1인 거죠. 3.5분의 1. 자, 그러면 28억 곱하기 3.5분의 1. 요거 계산을 해보면 금액이 8억이 나오네요. 8억. 자, 8억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죠? 2분의 1이죠. 그럼 정답은 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림 그려가시면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원래 받을 것, 민법상 지분의 절반까지 다시 되돌릴 수 있다. 이게 유류분이죠. 자, 다음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보시면 2억 이상인데 용도가 불분명해요. 1년이면 2억, 2년이면 5억이죠. 포함이 될 거고요. 피상속인이 부담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사망보험은 상속세에 들어가고요. 5년 이내네요. 그럼 친구증여 포함이 돼야 되겠죠. 상속인 같은 경우는 10년 이내, 비상속인은 5년 이내. 5년 이내니까 땡겨오고요. 자, 보시면 타인이 수익자인 타익신탁이에요. 타인이 수익자. 기본적으로 그 재산은 수익자를 쫓아가게 되죠. 여기에 빠지겠네요. 자, 퇴직금, 퇴직수당 이런 것들 포함돼야 되죠. 정답은 4번. 다음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상속세의 과세
포함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합산되는 재산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자, 그럼 보시면 상속인이 부친 형제, 자매, 동생 다 상속 관련인이죠? 상속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10년 이내인데 6년이 기준이니까 뭐예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찾으면 되겠네. 어디 누구죠? 친구가 있네. 친구에게 중요한 경우는 뭐예요? 5년이 지나버렸죠? 빠진다. 상속인은요? 10년 내니까 다 포함이 되죠? 5번이 정답. 다음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등등이 다 포함되죠? 친목단체 예금은요? 요건 빠져야 되죠? 네, 친목단체 예금은 빠진다. 본인 게 아니잖아요. 친목단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7번은 2번이 정답. 자,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간주 상속재산을 계산하시오. 자, 우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건 뭐죠? 피상속인이 불입한 부분에는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불입보험료 2억 중에서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낸 게 1억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50%는 피상속인, 즉 아버지다. 그러면 아버지가 내셨으니까 그 부분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겠죠. 얼마 받았죠? 5억 받았죠. 그렇죠. 그러면 5억의 절반이니까 2억 5천이 되겠네요. 2억 5천은 어떻게 해야 돼? 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 자,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용도가 불분명한 것들. 그래서 함부로 현금 출금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야 되느냐? 1년에 2억, 2년에 5억이죠. 2억과 5억.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5억에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기간이 어때요? 2년에 5억. 그 이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용도 입증이 돼야 되죠. 안 그러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될 거예요. 5억짜리 건물을 팔았어요. 그럼 현금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를 증빙을 해보니까 1억밖에 못했어요. 자, 그러면 추정으로 얼마 더 포함이 되느냐? 원래 5억이죠. 5억인데 1억은 소명을 했어요. 그럼 4억이 남았죠? 그 4억인데 4억을 모두 소명을 어느 정도는 익스큐즈 해주는 게 몇 프로 있죠? 20% 했죠. 그러면 5억의 20%는 1억이죠? 1억은 또 빼준다. 그래서 3억이 되겠습니다. 1억은 소명을 했고요. 20%까지는 봐주는 5억의 20%인 1억까지는 또 빼줄 수 있다. 그러면 3억은 어떻게 된다? 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출처 증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함부로 현금화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다 상속재산에 포함이 돼요. 다음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상속공제에 관한 거죠.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다른 상속인들이 포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배우자 단독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게 배우자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배우자 말고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어머니가 집 다 그냥 등록하시죠. 어차피 사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했던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일괄공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태아도 자녀 대상 공제는 아닌 거죠. 태어나지 않은 경우니까. 자, 일괄공제는 비거주자에게 해당이 없고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떻습니까? 네. 최고 한도가 없다? 30억까지죠? 네. 자녀가 중복 65세 이상의 경우 자녀 공제와 연로자 공제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지문은 뭐 좀 덜 중요한 질문인데 명확한 답이 있으니까 네. 이런 걸 다 외우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기타 인적 공제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만 그 디테일한 부분이 정답으로 나오는 케이스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 다음 문제 보시면요.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상속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런 지문들 있죠. 일단은 요건 세모 표시하시고 넘어가고 요 2번 지문도 마찬가지고요. 자, 3번 지문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4번 지문 보시겠습니다. 기타 인적 공제가 얼마에 미달하는 경우? 기초가 2억이죠. 일괄 공제가 5억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3억이겠네, 3억. 3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냥 일괄 공제 5억을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기초 2억에다가
기타 인적 공제가 3억이 안 돼? 그럼 그냥 5억 받는 게 낫죠. 3억이 넘는 경우는 가족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5억의 미달이 아니라 기타 인적 공제가 3억에 미달하는 경우는 그냥 일괄 공제로 간다. 자, 비거주자는 기초 2억만 해주죠. 정답은 4번. 자, 다음 1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상속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었는데, 자, 보시면 배우자와 아들 2명 있어요. 자, 이럴 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게 뭐죠?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그럼 10억까지는 상속세 걱정할 게 없죠? 근데 과세가액이 5억이니까 전혀 낼 게 없죠? 0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금융재산 공제에 관한 거죠. 자, 보시면 금융재산이 2억이고 금융채무가 1억이에요. 그럼 1억에 대해서 하는 거죠? 20%. 2천만 원이 되겠네요. 2천만 원. 어렵지 않죠? 만약에 8천만 원이었다. 8천만 원 있으면 8, 26, 1600인가요? 아니요. 그때도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까지는 전액을 해주고 1억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20%인 2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1억이니까 20%에 2천.